너 같은 애들 천박하면 절대 안 변해. 당장 지금 나한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시어머니한테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고 있잖냐. 아이고, 이런 걸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듯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하고 사는 꼴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남편이 통탄할 것이라고 저를 아주 나쁜 며느리로 만들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 그곳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시어머니의 며느리 험담에 생생한 증거를 보여준 셈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너무 서러워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며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시골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가 그동안 제 외도의 증거를 찾겠다고 저를 미행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말을 하면 또 집안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동네에 헛소문까지 퍼뜨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에휴, 그래, 나도 오래 참았어. 근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든지 말든지 그냥 시골로 가시라고 하자. 내가 집 알아볼게. 이러다 마누라 잡겠다. 남편은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다면서 시어머니와 따로 살자고 했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뭔가 갑갑한 게 속이 콱 막혀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따로 살게 된 것은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저만 당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야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는 바람 피우는 여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저를 손가락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뒤 이상한 소문도 잠재우고 시어머니의 버릇도 고칠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제 메시지를 미리 보기로 훔쳐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에게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며 알려주고 아예 메시지를 열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오해할 만한 가짜 메시지를 주고받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메시지 내용을 말하면 그 말을 믿는 척 하라고 했죠. 우리의 목적은 시어머니가 완전히 오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가짜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로또 5장이 당첨이 됐는데 일단 차부터 살까 생각 중이야. 진짜? 남편은 알아?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그런데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너무 질려. 특히 시어머니. 아휴,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할까 싶기도 해. 솔직히 내가 당첨된 돈인데 나눠줄 필요가 없잖아. 이혼을 하던 말던 끝까지 숨겨. 알았지?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찾아오시더니 슬슬 눈치를 보며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며 떡볶이를 사들고 와서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 좀 먹으면서 일하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웃긴데 표정 관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는지 시어머니가 물으셨죠. 너 요즘 얼굴이 핀 것 같다.
뭐 좋은 일이 있냐? 네? 무슨 좋은 일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보고 다니는데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들 저희 가게 와서 수근수근 거려요. 요즘 그것 때문에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요. 제가 모르는 척하고 푸념을 하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바람 피운다고 거짓말하면은 삭발하라고 했잖냐?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이번엔 정말 내가 삭발을 하마. 네? 삭발이요? 또 뭐라고 하고 다니시려고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이제 절대로 안 그러겠다는 약속이다. 약속.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의심스러운 눈을 하고 정말 저한테 따로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으니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인자한 웃음을 보이며 그저 아들 며느리가 사이좋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본인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속이 훤히 보여서 코웃음을 쳐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억울하다고 삭발까지 하게 만들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가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삭발을 하겠다고 매달리기까지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머릿결이 안 좋아졌는데 삭발하면 오히려 튼튼하게 자라고 머리숱도 많아진다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웃음을 꾹 참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빡빡 밀어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응? 그럼 괜찮고 말고. 나는 오늘부터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앞으로 절대로 함부로 입 놀리지 않으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운 말과는 달리 표정은 우울해 보였죠. 저는 이쯤 하면 되었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삭발을 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어르신 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로 쉼터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봐요. 내가 그동안 내 며느리를 오해했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어. 아휴, 내가 노망이 났나 봐, 노망이. 그동안 말했던 거 다 거짓부렁이야, 거짓부렁. 내가 며느리한테 그동안 일을 사과했더니 군말 없이 알겠다고 사과도 받아주는 착한 며느리라니까. 하지만 내가 그동안 한 일을 사죄하는 의미로 머리까지 밀었어. 이거 봐. 확실히 밀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내 며느리 오해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모습과 말에 얼떨떨해 하면서도 일단 화해를 한다니 잘된 일이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할 수 있냐며 핀잔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거 오해한 게 미안해서 머리까지 밀었다며 자신이 노망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기 온 김에 같이 점심이나 먹고 가자고 저를 앉혀놓고는 제 밥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 어머니가 짐작한 대로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옆에서 밥을 드시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사실 롯데에 당첨이 됐는데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서운해서 모른 척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간 없는 이야기 지어내셨던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과도 하시고
삭발하신 모습까지 보니 제 마음이 풀렸어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거 미리 알고 이런 행동하신 거 아니세요? 뭐? 로또? 아니 무슨 소리냐?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는데 내가 알 턱이 있나? 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차마 감추지 못하는 기쁜 표정을 하며 롯데에 당첨된 건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시더군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과한 건 그동안 본인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로또고 뭐고 이 나이에 돈 많아서 뭐 하겠냐고 주기 싫으면 당첨금 안 줘도 된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끼리 나눠야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당첨된 로또 번호가 있는 종이 3장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만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연장자시니까 3장 가지셔야죠. 저하고 현우 아빠는 한 객씩 나눌게요. 로또 5등 된 거 3장이니까 돈으로 바꾸면 15,000원 되겠네요. 내일 점심 좋은 거 하나 사드세요. 아니면 요 앞에 중국집 짜장면 5,000원이니까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시려면 거기 가서 대접하시고요. 아, 근데 5등도 현금으로 바꿔지나요? 그걸 모르겠네. 제가 웃음을 꾹 참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금세 일그러지셨어요. 아니 5,000원? 이게 무슨... 그럼 차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는 아까의 인자한 말투는 금세 없어지고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어머니, 제 메시지 훔쳐보신 거 맞네요. 차 산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차는 뭐냐니까. 시어머니는 저의 질문에 당황을 했는지 얼굴까지 시뻘게 져서는 제 메시지 내용을 읊으시면서 그건 다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른 덕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우리 고부에게 쏠렸어요. 네? 차요? 아, 마시는 차 말이에요. 로또 당첨금으로 옥수수차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너 나를 속인 거냐? 아니면 진짜 당첨된 건데 내가 너 바람 피우지도 않았는데 바람 피웠다고 소문 내고 네 험담하고 다닌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냐? 예? 아유,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게다가 속인 것도 없고요. 정말 로또 5장 5등 당첨된 것도 맞고 그 돈으로 마시는 차 사려던 것도 맞아요. 어머니는 평소에 마음대로 헛소문 만들 때처럼 남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멋대로 생각하고 믿어버린 거 아니세요? 저는 마지막 한 방으로 준비해둔 말을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치고 쉼터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로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구하기도 전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 집을 얻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조용히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미 거짓말쟁이로 며느리 흉보다가 삭발까지 한 거짓말쟁이 노인으로 소문이 나서 다시는 같이 살자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이제 저도 남편도 사람들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듣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큰 교훈이네요. 여러분 모두 헛소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